안녕하세요. 문학치료와 행복한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학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효과가 입증된 글쓰기 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널은 일기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매일 일과에 관해 쓴 것은 일기입니다. 저널은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과 고민에 대해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것입니다. 문학치료에서 일기치료라는 말은 쓰이지 않고 저널치료가 자주 쓰입니다. 저널치료는 1960년대 뉴욕의 심리치료사인 이라 프로고프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후 미국 시치료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제가 자격증을 취득한 저널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캐슬린 애덤스가 대중화시켰습니다. 저널치료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자아를 찾는 성찰적 글쓰기라 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보내지 않는 편지, 가나다 시집기, 꿈과 심상, 의식의 흐름, 인물 변화, 관점의 변화 등의 기법이 있고, 애덤스는 저널 사다리라는 도표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맨 아래에는 문장 완성하기 등이 있고, 가장 높은 곳에는 시 짓기, 자유로운 글쓰기 등이 있습니다. 저널 치료의 대가로는 30년간 심리학을 연구한 제임스 페니베이커가 있습니다. 페니베이커는 여러 실험을 통해 글쓰기의 효과를 입증한 치료사이자 교수입니다. 제가 문학치료나 글쓰기 치료 특강을 나가서 대중들과 질문 시간을 가질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문학치료나 글쓰기 치료가 효과가 있으며 검증이 되었는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페니베이커의 연구를 보면 암 환자는 체력 향상, 신체적 증상 경감, 통증 완화가 있었고, 일반인은 휴면 혈압 수치 강화, 과음과 관련된 담즙 효소 수치 감소가 있었습니다. 관절염, 루푸스 환자의 경우 피로감 감소 효과가 3개월간 지속되었고, 생리학적 스트레스 지표의 경우 안면 근육 긴장의 완화, 손의 발한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글쓰기 이후 혈압과 심장 박동수가 떨어졌고,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 심박 변이, 피부 전동성 같은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져 4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에이즈 환자는 백혈구가 증가하였고, 과민대장 증후군 환자는 발병도가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성적이 올랐으며 학교 양호실이나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고, 실직자의 경우 글을 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더 짧은 시간에 재취업되었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주변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공책에 적어가며 혼란한 내 마음의 지도를 살펴보고 우리 내면을 분석하고 탐색하며 인지와 인정,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거쳐 내 마음의 풍량계가 가리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싶으면 저널에 자신의 억울함을 성토하며 울분과 분노와 좌절을 분출합니다. 저널은 2,000원짜리 의사 역할을 하면서 우리 안에 억눌려 있던 말들을 발화시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저널 치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여성의 간절한 소망은 자신을 무시한 남편을 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성은 저널 치료사의 도움으로 구조화된 글쓰기를 하던 중 오랫동안 공책의 지면에서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보복하는 듯한 글쓰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 문득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폭력을 저질러 감방에 가는 것보다 끊임없는 분노에서 해방되어 자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가장 많이 죽는다고 생각하는가요? 몇 명의 문학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죠. 소울 벨로는 죽음보다 더한 시련에서 물론 방사능의 위험은 아주 심각하지. 하지만 나는 방사능보다는 시련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 라고 말합니다. 흑인 여성 작가인 토니 케이드 반바라는 소금 먹는 사람들에서 우리는 방사능, 성면입자, 소음, 매연, 거짓말 등 쓰레기 같은 것에 과도하게 노출해서 죽고 있어 라고 말하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맥베스에서 슬픔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여라. 말하지 않는 슬픔은 심장을 너무 힘들게 해서 그것을 터지도록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최근에 구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읽고 써야 더 잘 산다라는 구호입니다. 여기에 웃어야 더 잘 산다를 더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소개하고 싶은 작가는 루이즈 디살보라는 글쓰기 치료 전문가입니다. 디살보는 치유의 글쓰기라는 책에서 앨리스 워커, 버지니아 울프, 헨리 밀러, 오드리 로드, 오에 겐자브로, 자메이카 킨케이드 등을 연구하면서 글을 씀으로써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디살보가 연구한 작가들은 배우자나 주변 사람의 배신, 근친상간, 성폭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족들의 폭력, 투옥 생활, 전쟁, 홀로코스트, 인종차별 등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깨진 유리 조각을 쥐기보다는 펜을 선택하고 그들의 트라우마를 종이에 옮겨줬고 은유와 비유, 상상력을 동원하여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자신들이 처한 여러 비극적 상황에 관한 연구서나 처방전과 같은 작품들을 쓰고 난 후 살아갈 힘을 얻고 치유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잠시 문학가들의 글쓰기에 대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D.H. 로렌스는 사람은 책을 통해 자신의 병에서 벗어난다. 자신의 느낌을 반복하고 다시 드러냄으로써 그것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헨리 밀러는 쓰면 쓸수록 나는 더 인간답게 되었다. 나는 나의 몸에서 독을 빼내고 있었다라고 말했으며, 앨리스 워커는 삶을 구원하기 위해 글을 쓴다는 것은 틀림없는 진실이고 지옥에서 벗어나는 견고한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글쓰기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구명줄이 되고 뗏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쓰기 치료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소설과 영화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흑인 여성 작가인 사파이어가 쓴 푸시라는 소설인데요. 이 작품은 프레셔스라는 영화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소설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근친상간을 당하고 아이를 2명 출산한 흑인 여성이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프레셔스는 학교에서 9학년까지 다녔지만 한 줄의 영어도 읽지 못했고 대안학교에 와서 레인 선생을 만나서 알파벳부터 다시 배웁니다. 레인 선생은 프레셔스에게 저널을 쓰게 하고 첨삭 지도를 해주며 프레셔스가 계속 저널을 쓰도록 지도합니다. 이 작품의 끝에서 프레셔스는 아버지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채 살아가지만 시를 쓰는 시인으로 변화합니다. 또한 많은 심리학자가 강조하듯 자신을 파멸시키는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부모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자식들을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저도 대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흔들리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 학생들에게 5주 동안 전을 쓰기를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쓴 내용이 심각한 경우 멀리서 카메라로 찍어 보내면서 안전하게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글을 쓰고 전을 쓰기를 통해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다시 힘을 내면서 학업을 계속합니다. 지난달에 저는 중국 음식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가게, 화장실, 안방에 빼곡하게 붙어 있는 사장님이 쓰신 저널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홀로 자식을 키우면서 힘든 점을 큰 종이에 적어 모든 공간의 벽에 붙여 놓으셨는데 그 글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표현적인 글쓰기를 실천하며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만나는 사장님을 만나러 군의군으로 현장 실습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저널을 쓰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물로는 편안한 노트 혹은 컴퓨터, 필기도구가 필요하며 최대한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시고 저널을 쓰기 전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명상을 합니다. 가능한 경우 밝은 클래식 음악을 트시고 초, 아로마, 조명도 준비하셔서 처음에는 5분간 글쓰기를 합니다.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애덤스의 저서에서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두점, 오탈자 등에 신경을 쓰지 말고 몰입적인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적인 글쓰기, 계속 떠오르는 문제에 대한 글쓰기, 당면 과제나 걱정거리에 대한 글쓰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이 쓴 글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2강 효과가 입증된 글쓰기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치료에 대해 궁금하세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